안녕하세요. 오늘 LS전선의 역사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커뮤니케이션 팀 장영준 사원입니다. 네, 저는 가공사업부 박현호 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TMP 진단팀 김정수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셔서 자가격리 기간 가지셨을 것 같은데 호텔에서 계시는 건가요? 자가격리 기간은? 예, 저는 집이 없어서 진짜 고생 많으셨을 것 별 같습니다. 고생은 안 했고요. 고민 외에 다른 건 혹시 하신 건 없으세요? 네, 사실 전세가 많이 올라가서 그럼 지금은 어디서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에어비앤비를 지금 신혼부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 14일 일하는 기간 동안 인도 생활을 또 되돌아보고 올해 또 내가 맡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차장님은 TMP 진단팀 이제 차장님이시네요. 네, 마음은 대리 사원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역시 회사 생활에서는 진급할 때가 가장 좋은 때죠. 저도 대리 진급을 하면 그런 걸 느끼게 될까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대리 진급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원 딱지를 좀 빨리 떼고 싶었거든요. 김 대리라고 불렀더니까 어감도 듣기도 좋고 뭔가 뿌듯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중견상업급 이상이 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대리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인사님은 어떤 진급하셨을 때 제일 기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 진급할 때가 과장 좋았었습니다. 예전에는 과장을 진급하면 명패까지 이렇게 해줬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장만 되어도 이렇게 명패에다가 과장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있었었습니다. 자기 박힌 그런 명패인가요? 저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LS전선 역사 브랜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야기에 앞서서 연영 영상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거 한번 보신 다음에 하나씩 네. 짚어보면서 말씀 나눠볼게요. 네. 설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1962년에 설립됐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1962년도에 설립됐어요. 네, 1961년 군사정권이 LG그룹에 전선 회사를 투자를 하라고 종용을 했었습니다. 왜 전선회사죠? 당시에 그 국가 경제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 전선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갑작스럽게 전선 회사를 설립을 하라고 강력하게 종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회사 사명이 지금하고 많이 달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지금이랑 많이 다른데 한국 케이블로 알고 있어요. 예,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국 케이블 공업이었습니다. 한국 케이블 공업. 예. 당시에 아마 사명을 지을 때는 한국이라는 것은 어쨌든 한국 내에서 1등 기업, 대표를 하는 기업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한국을 붙였고, 케이블이라는 것은 아마 전선을 안 쓰고 케이블이라고 쓴 것은 당시에 창업주께서도 아마 먼 미래를 보고 글로벌 시대를 대비해서 아마도 케이블이라는 이름을 미리 선견지명을 가지시고 붙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국가적인 사업이었을 테니까 설립했을 때도 다른 에피소드가 있었겠네요. 네, 준공식 때 그 동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준공식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었습니다. 축사를요? 근데 그때 좀 특이한 점으로는 미리 준비해 둔 축사를 한 것이 아니라 즉석 연설을 하였습니다. 즉석 연설을요? 네. 왜 그러냐면 당시에 경쟁사였던 전선에서 계속 LG 전선을 과잉 투자를 한다는 둥
공매라는 길이라는 둥, 뭐 이런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반대를 했었는데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전선회사가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조금 지연이 되어가지고 공장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에 왔을 때는 아마도 가슴 벅차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의 공업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양공장, 지금은 없는 안양공장 처음 준공됐을 때 그 당시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공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 이게- 사진인가요? 그렇죠. 네. 이게 1966년 우리 회사에서 처음 지어졌었던 공장 사진입니다. 그 바로 앞길이 원래 1번 도로였죠. 이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1번 국도였는데 지금은 1번 국도가 지금 평촌 쪽으로 옮겨가지고 조금 외진 곳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길에 붙어 있던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우리 안양 본사 사옥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안양 공장입니다. 차장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공장?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사원 3년차, 4년차 때까지도 안양 공장이 있었습니다. 가끔 출장도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또 OJT도 받고 그런 것도 많이 했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느새 이제 저도 추억의 한 그런 장면으로밖에 남지 않은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옛날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네. 금성전선 당시에 그때 당시에 만들었었던 광고 영상을 저희가 또 찾았어요. 광고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금성전선을 방문하신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조국 근대화의 메아리가 온 나라를 뒤흔들던 1962년 5월 대규모 전선 제조 플랜트인 안양 공장이 준공됨으로써 금성전선은 60년대 농어촌 전화 사업을 이시해서 예전에 영화관에 군대화와 가면은 왜 이런 그 이쁘게 대한 뉴스 하면서 걸음을 뭐 그렇게 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죠. 그때 모습은 네, 좀 수차에 촌스러운 걸친 것 같아도 아마 그 정부의 당시에는 경제개발 최고의 경제는 광고가 계획에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네요. 막대한 산업용 케이블 생산 공급해서 경이로운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이익을 감당해 왔습니다. 분들이죠. 기업 광고인데 국가라는 것도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네. 70년대부터 본격화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발맞춰 이 사진은 제품의 지금 규격화와 인도 고급화에 법인에 있는 것 주력한 같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분위기가 1970년 지금 현재 안양 인도와 공장이 비슷한 것 같아요. KS 표시 제품 생산 공장으로 지정되었고 이제 2000년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야심적인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럭키 금성그룹은 종합무역 제가 옛날 자료에서 그때 당시 생산했었던 제품 사진을 또 찾아왔습니다. 세심동축 케이블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세심동축 케이블 용준 씨 혹시 유선 전화기 써보셨어요? 유선 전화기 이렇게 이렇게 번호 누르는 거. 눌러서 써봤죠. 그렇게 속삭이도 잘 들려요. 그 전에는요 이렇게 다이얼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그 세대는 1번, 2번 이렇게 다이얼로 하는 그런 전화기였어요. 금구처럼. 그 전에는 돌려서 하는 전화기였어요. 돌려서 하는 교환을 바꿔서 교환을 받아요? 교환 아닙니다. 네네네. 뭐 그런 시절에 연결했던 그런 전화선인 것 같습니다. 통신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 당시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연락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편지를 쓰거나 뭐 교환원을 연결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케이블을 이제 포설을 하고 이제 깔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전화를 드디어 실시간으로 통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시대를 개막한 것이 바로 이 세심동축 케이블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미공장 건설됐을 때 사진이 네. 이렇게 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저 때는 뭐 다 논밭을 이렇게 낙동강이 보이는 거예요. 공단으로 만든 거죠. 저게 바로 구미공단이죠. 구미공단.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지금은 주변 좀 어떤가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네, 주변에 공장도 많이 들어서고 편의시설이라든지 공원도 들어서고 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도 들어서고 산 쪽은 다 아파트입니다. 저때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공장을 준공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타워를 건설했더라고요. 네. 네. VCB 타워라고 하죠. VCB 타워. 네. 지금도 그래요. 상당히 좀 튄다고 해야 되나요? 랜드마크처럼 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건설 당시에는 진짜 높은 건물이었겠어요. 지금까지도 아마 제 가장 지금도 높은 그렇죠. 건물이죠. 제가 사원 때 단체로 회식을 가면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이
주차 타워냐 뭐 주차 하는 타워냐.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야기할 때 저게 위급한 상황이 되고 전시가 되면 타워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마징가 제트가 나온다. 숨겨놓은 무기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무엇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다. 국가 비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태권도가 아닌가요? 국립공장 건설하면서 연구소도 건설했다고 했고요. 제가 연구소 사진 찾아왔습니다. 연구소 사진? 네, 아, 이게 당시에 건설됐었던 연구소입니다. 지금 저 79년도에 기술연구소 설립한 저 부분은 당시에 아마 대부분의 회사들이 연구소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우리 회사가 처음이었고 또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렇죠.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전선회사는 우리밖에 없고요. 그만큼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 여겼던 마음가짐, 방침들이 들어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럼 다른 경쟁사들은 지금 연구소가 없나요? 우리 회사만큼 이렇게 제대로 된 연구 조직이라든지 연구 시설을 갖춘 회사는 사실은 없다고 봐도 되고요. 그만큼 우리 회사는 이제 케이블을 이제 단순히 이제 생산하는 걸 떠나서 이제 케이블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재료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해서 이제 정말 글로벌 넘버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거죠. 항상 저희가 선도적인 어떤 기술 개발, 뭐 신제품을 항상 출시를 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소가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죠. 네. 지금도. 이제 인동공장도 좀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네. 인동공장은 1995년도에 광통신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용준 씨 아까 우리가 무선전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인터넷을 쓰고 이제 핸드폰을 쓰고 이런 게 기억을 해보시면은 90년대 중반 정도 되실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인터넷 그 케이블이 깔리고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구리선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네.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구리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 광 케이블이라는 게 필요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 당시 우리가 인동공장을 설립하고 광통신 그러니까 광섬유를 생산하고 광 케이블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 호황을 누렸었죠.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도 마찬가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때 수요가 엄청 많아서. 네, 뭐 심지어는 뭐 불량 광 케이블도 빨리 달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불량 케이블을 사서. 네, 불량 케이블도 못 팔 정도였고 영업이익률이 70%, 80%, 뭐 100%. 그거 비밀인데.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20년 전인데도 비밀. 그럼요. 네. 꽤 짭짤했었죠, 우리 회사. 네, 뭐 사업으로는 아주 좋은 사업이었죠. 네, 정말. 제가 요새 또 관심 있는 게 또 주식이거든요. 주식. 아. 네, 많이들 하시죠. 그렇죠. 네. 신입사원분도 아마 주식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영준 씨는 주식 많이 하세요?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저는 예전에 주식을 했다가 자동차 한 대를 날려본 경험이 있어서. 저희 주식 검색하시는 분들이 너네 회사는 없고 LS 전선아시아인데 무슨 회사냐 이러더라고요. 전선아시아의 시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LS 전선아시아 처음에 LS 비나를 설립하면서 시작됐었다고요. 그 공산국가인 베트남에다가 합작법인으로 당시에는 베트남 정부가 뭐 독자 투자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작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름을 LG 비나,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베트남의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었죠.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네요. 그 이후에는 지금 호치민에 다시 LS CV 공장을 2006년도에 또 투자를 해서 지었고요. 그 다음에 그 미얀마 법인도 지금 LS 전선 아시아 소속으로 지금 3개 회사가 지금 LS 전선 아시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규모가 엄청 커졌네요. 네. 아마도 뭐 동남아시아에서는 아마 1등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LS 비나는 베트남 1등 전선 회사라고 들었어요. 베트남에서 이미 그렇죠. 1등이고요. 네. 지금 뭐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조만간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2003년에 드디어 우리가 LG로부터 그룹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 초기에 LG 그룹 내에 있던 뭐 LG전자, LG화학 그 외에 그 LG 전선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과거에
LG 전선에서 돈을 벌어서 LG 계열사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줬던 그런 형님 회사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도 LG 그룹에서 계열 분리할 때도 LG 전선 그룹으로 분리를 했고, 최종적으로 LS 그룹 내에서도 LS 전선이 여전히 맏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그룹을 소개를 하면 우리 회사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죠. 그리고 2005년에 공식으로 LS 그룹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홍보 영상 한번 보실게요. 보시죠. 많이 준비하셨네. 새로운 미래가 오리라. 기술을 만드는 기술이 나타나리라. 꿈에서 보았던 것들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래전에 약속된 미래. 리딩 솔루션 LS. 열린 기업 LG전선 그룹 LS로 다시 태어난다. LS의 이름으로 모든 계열사의 힘을 하나로, 믿음과 존중을 바탕으로 밝은 조직, 열린 회사, 프로의식이 만나 진정한 LS로 재탄생한다. (2003년 11월) LG전선그룹은 LG로부터 계열 분리 후 독자 경영을 시작했다. LG의 전통은 이어가되 LG전선 그룹만의 개성과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창출하고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바로 새 출발을 알리는 새로운 CI의 탄생 순간이었다. 기존 디바이스 중심에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리딩 솔루션 LS로의 변화. 화살표 모양은 미래를 향해 정진하는 기업의 강한 의지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두주자로서 무한 경쟁력을 나타낸다. LS의 부드러운 곡선은 고객을 생각하는 LS의 마음을 상징하며, 또한 LS의 적색은 LS의 도전 정신과 진취적인 사고를 뜻하며, 청색은 LS의 투명성과 건실함을 나타낸다. 즉, LS는 그룹의 힘을 하나로 합쳐 산업용 전기, 전자 및 소재 사업에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리딩 솔루션 기업을 표방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LS. LS의 출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LS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이사회 중심의 독립 경영을 실시한다. 이사회를 통해 각사의 핵심 역량을 극대화하며 건강한 LS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둘째, LS인이 일하는 현장은 밝은 기운이 넘쳐나는 상호 신뢰의 장이 된다. 또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LS인의 책임의식, 그리고 언행일치와 투명성은 열린 기업 LS의 기업 문화를 이룬다. 셋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LS는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2005년 3월, LS 임직원 모두는 LS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고객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미래를 향해 정진하는 도전적인 LS가 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믿음과 신뢰를 드리는 LS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 리딩 솔루션 LS 파이팅! 리딩 솔루션 LS는 고객과 함께합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 리딩 솔루션 LS.
예전에 분리될 때 뭐 대지를 받았다 뭐 그런 얘기 돼지? 들었거든. 금돼지? 금돼지 아니었나? 황금으로 만든 돼지. 아, 그 휴대폰에 이렇게 거는 고리로 아마 그 조그만하게 몇 돈짜리? 금을 한 돈인가 한돈. 한 돈인가 줬던 것 같은. 근데 그게 어딘지 모르겠네. 한돈이 지금 얼마죠? 20만 원 넘지 않나?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까먹고 있었네 완전히. 네, 두 번 20만 원. 있었다고 두 번? 번이요? 들었는데 아닌가요? 두 번이면 두 번째는 뭐죠? 아, 그건 저 LG로 이름이 바뀌면서 금성전선에서 LG 전선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때도 줬었어요. 골드 코인을 줬었어요. 와, 골드 코인. 예, 코인? 골드 코인. 비트코인 아니고요. 아니 골드 코인. 2005년에 중국 우시에 산업단지 건설합니다. 우리 회사. 지금의 LSCW라고 들었어요. 네, LSCW 이제 우시에 있는데 지금 중국이 그 용주씨 아세요? 중국도 지금 전기 자동차에 어마어마하게 투자 많이 하고 있고 아, 네. 또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선이요? 전선도 필요하고 네. 우리 회사에서 하는 하네스 모듈 아,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맞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네.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사업화되고 있으니까 이제 중국에 공장을 직접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많이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고 또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시에다가 공장을 준공을 했었었죠. 혹시 저기 우리 본사 안양 본사의 앞에 있는 도로가 LS로잖아요. 아, LS로죠. 마찬가지로 저 우시 법인 앞에 길도 LS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아, 중국에. 이사님 혹시 가보셨나요? 아, 저는 갔는데 도로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있다더라. 있다더라. 아, 예. 다음에 가면 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표지판에. 네. 아무래도 증명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아, 그럼요. 네, 인증샷. 인증샷. 아, 인증샷. 이때부터 글로벌 사업을 좀 확장을 하면서 네. 비슷한 시기에 2007년도에 인도 법인이 설립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건 제가 잘 알죠. 예, 인도 제가 법인장님. 2005년도부터 시장 조사를 하러 인도에 가서 네네. 있다가 2008년도에 먼저 통신 공장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전력 공장까지 다 지었습니다. 통신 공장이 먼저 지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통신 제2공장을 하네스 앤 모듈 공장으로 해서 지금 완공이 되어서 이제 통신 하네스 앤 모듈 사업을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저도 그거 기억나요. 그때 LS전선이 실시간 검색어 네이버 2위를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그때는 한국에 안 계셨죠? 아, 예, 인도에 있었죠. 예, 아, 그런 네. 일도 있었군요. 맞습니다. 설립되고 나서 인도 법인장님으로 오래 역임하셨는데 재밌었던 거나 인상적이었던 일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좀 컸어요. 네. 뭐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초창기에는 의사소통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그 이제 큰 문제가 그 예스냐 노냐의 그 표현 방법을 우리는 고개를 아래 위로 이렇게 까딱까딱하면 그게 긍정한다, 맞다 뭐 이런 뜻인데 인도 사람들은 완전히 아니다도 아니고 살짝 비스듬히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사실은 그 예스라는 걸 알긴 알겠는데 워낙 오랫동안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들으면서도 맞다는 거야 아니다라는 거야 이게 자꾸 헷갈리는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Legacy of innovation, technology, and excellence. Six decades and counting, LS Cable continues to manufacture high-quality cables for different industries worldwide. Being amongst the top cable manufacturers across the globe, with a phenomenal presence across 27 countries, LS Cable and Systems is connecting the whole world seamlessly with power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o accomplish this mission, LS Cable India Private Limited, a wholly owned subsidiary of LS Cable and System Limited, successfully operating business under the two divisions, telecom and power cable adhering to global standards.
a facility established in September 2007, LS India has its own plant with total land area of 162,000 square meters in Bhavol, Haryana. We are the leading manufacturer and supplier of RF cable and power cable in the biggest democratic nation. We provide turnkey solutions in design, erection, installation, and other EPC areas in power and 4G LTE solutions in telecom segments. Moving a step ahead, we will design and develop new products as a part of our ongoing innovation at our new plant. Abiding by our Honorable PM's Make in India and Vocal for Local, LS Cables India stands committed to the above motto with enhanced capabilities in power cable, RF jumpers, power cable assembly, fiber optic assembly. LS Cable stands ever poised in a future-ready organization, accepting challenges of tomorrow with immense gusto and zeal. 우리 회사 2008년도에 HVDC 케이블 개발을 했어요.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커런트워라는 영화에서 네. 에디슨이랑 테슬라가 네. 직류냐 교류냐 이걸로 싸우더라고요. 네, 저도 그 영화를 실제로 보진 않았어요. 근데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고 100여 년 전 얘기죠. 이제 에디슨이 이제 DC를 이제 DC에 대한 이제 애착가였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AC, 그러니까 교류 전압 시스템이라 할 수 있죠. 네. 결국에는 에디슨이 졌었죠, 사실. Tonight things could change. You are the building miracles out of thin air. Who's Nikola Tesla? Inventor. Fix problems for idiots. Oh, you got vultures in every venture. My motor. It's perfect. 한 100여 년 동안은 AC에 대해서 쭉 써오다가 이제 DC에 대해서 주목받기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되진 않았어요. 얼마 되진 않고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그런 초고압 시스템이 이제 아직까지 AC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DC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단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결국은 그러면 HVDC로 가겠군요. 네, 앞으로는 이제 미래에는 이제 DC로 갈 수밖에 없는. 네, 뭐 중요한 건 뭐 AC든 DC든 케이블은 필요로 하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HVDC 케이블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가 설치한 게 있나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HVDC 케이블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우리 회사밖에 없다. 전선에서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LS 전선이 유일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도 HVDC를 설치를 했네요. 그리고 2009년에 우리 회사가 대망의 동해 공장을 짓습니다. 대망이죠. 네. 동해 공장을 지으면서 우리 회사가 어떤 것도 가능하게 됐죠? 해저 케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해저 케이블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다 밑에 이제 섬과 섬 사이라든지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제 전력망을 이제 송수신이 가능케 하는 그런 케이블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제 전 세계에서도 이제 유럽의 일부 국가 그리고 이제 일본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해저 케이블 공장을 준공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기술을 가지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그 기술을 이제 도입하게 된 그런 계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공장이 동해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제일 쉬운 거는 이제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용준 씨 허리보다 더 굵은. 제 허리보다. 진짜? 네. 허리보다 굵은. 가장 좀 못했지만 네네네. 이제 그런 사이즈 케이블들이 이렇게 이제 권치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는데 육상용 케이블 같은 경우는 도로로 운송이 가능해요.
그런데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정말 장 조장에 그런 아주 이제 중량의 케이블이 감겨야 되는데 그거를 육상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제 배로 선적을 해서 이제 우리가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배에다가 바로 선적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바닷가 부두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공장이 필요한 거죠. 네. 그게 생산을 해서 바로 실는 거죠. 네, 배에다. 바로 선적하는 그런. 바로 선적하는 게. 동행 사업장에서 해저 케이블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사업에 진출하시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겠어요. 뭐 우여곡절 뿐이겠어요. 뭐 회사가 거의 망할 뻔했죠. 뭐 하다가요? 사실 뭐 어마어마한 수업료를 치렀죠.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런 해저 케이블 사업을 함으로써 진도 제주 그때 이제 최초로 이제 해저 케이블을 국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하다가 이제 그런데 바다에서 우리가 포설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파도가 친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아니면 케이블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해저 밑바닥을 이렇게 파내야 되는데 또 이 해저 밑바닥이 어떤 환경인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록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지만 실제로는 더 가혹한 그런 이제 환경에 만나다 보니까 이제 케이블을 포설하는 도중에 이제 끊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고 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힘든 과정을 좀 많이 이겨내고 지금은 수주잔이 아마 1조 원이 훨씬 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뭐 수주하게 되고 또 이게 해저 케이블 사업이 아무래도 뭐 미래에는 아무래도 핵심 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전선의 선포했을 때 당시 영상 좀 구해봤는데 아까 같이 보시고 말씀 나눌게요. 성장해온 50년, 준비해야 할 50년. 지금이 바로 LS 전선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나침반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3년도에 회장님 오셔서 2014년도에 LS 전선이 선보하십니다. 새로운 목표와 명확한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가슴 뛰는 비전이 없다면 미래도 없다. 우리의 새로운 비전 찾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마음을 열었습니다. 담아둔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 원칙을 찾았습니다. LS 전선을 LS 전선이게 하는 바로 그것, LS 전선 웨이입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여정, LS 전선 웨이. 우리 회사에서 EVK가 분사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원래는 우리 회사의 사업부였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의 사업부 단위였는데 자동차 하네스 모듈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사업부로는 단위 사업부로 사업을 하기에는 이제 너무 작고 해서 이제 계열사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폴란드에도 이제 공장이 새로 들어서고. 왜 폴란드죠? LG 화학이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폴란드에 그 배터리 생산 법인을 만들었어요. 우리 회사도 거기에 이제 LG 화학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공장을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우리가 그 폴란드 법인을 통해서 그 유럽 지역에 전선 공급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투자를 아마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유럽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네스 모듈 외에도 이제 광케이블 공장은 있죠. 광케이블 공장은 있고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제 유럽
국가들에게 실제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아 들은 것 같아요. 2020년에 프랑스 TDF에 공급했었던 것도. 네, 맞죠. 여기서 영준 씨 잘하시네요. 공부하고 왔습니다. 아마 이제 향후에는 더 많은 다른 종류의 케이블 생산할 수 있는 것들도 계속 확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또 이제 뭐 유럽으로 출장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아 코로나만 끝나면. 그렇죠. 저도 뭐 아직 폴란드 법인을 가보지를 못했는데 코로나가 좀 끝나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폴란드 법인에 출장 가셨을 때 가셨던 분이 성에서 먹었대요. 성에서. 캐슬? 그 성에서.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사님 근데 우리 회사가 이게 500kV급 이상 케이블이 국가의 심 기술로 지정이 됐었죠? 예, 그렇죠. 이게 400kV까지는 뭐 경쟁사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500kV를 만드는 회사들은 몇 없습니다. 사실 500kV급 이상 케이블 같은 경우가 이제 단순히 이제 인력을 유치하고 설비 투자를 하고 이런 걸로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수십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의 케이블을 직접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생산을 하거나 심지어는 시공도 해보고 고객한테 납품을 해보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을 만약에 국가 핵심 기술 지정이 안 된다면 쉽게 이제 외국계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의 적성 국가에다 쉽게 이제 송두리째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있는 거죠. 네. 2019년 11월에 초전도 케이블을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상용화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다 보니까 잠깐만 소리 이거 이거 밖에서 나오는 밖에서 5시 반이라고 집에 가라고 집에 가라고 집에 가라고 빠빠빠빠빠 와우. 네이버 실시간 검색률 1위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상용화했다고 해서 세계 곳곳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개발한다고 했었을 때도 비화가 있었다면서요? 그게 예전에 경쟁사였던 그 전선의 회장님이 그 LS 전선에서 그 초전도 케이블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게 우리는 개발 다 되면 상용화되어서 사업화가 되면 그때 가서 개발을 따라하면 된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뭐 아직도 뭐 개발을 못했는 거고 우리만 개발을 해서 지금 상용까지. 근데 개발이랑 상용화가 많이 다른 건가요? 네,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내부적으로 시험을 하는 거랑 이제 아까 해저 케이블 예를 든 것과 같이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상용화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죠. 해보면 다르다. 네,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같은 경우는 없어요. 모든 제품이든지. 지금까지 역사 설명하면서 최근 뉴스를 그렇게 많이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최근 뉴스. 바로 며칠 전에 아프리카 이집트에 우리 회사의 막내 생산법인 LSMC가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래요? 준공 마치고 나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 또 1위를 했답니다. 또 1위인가요? 또 1위죠. 뭘 해도 1위네. 그렇습니다. 또 인도법인 설립 때는 2위. 2위. 아쉽다. 내가 그때 있었는데 아깝다. 1위를 했어야 되는데 1위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깝네요. 네. 뭐 그렇지만 LSMC도 사실은 가공선 사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1등으로. 실검 1위. 그렇습니다. 1위. 잘한다. 자, 여기까지 우리 회사 역사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유,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소감들 어떠셨나요? 네, 저도 뭐 못 봤던 그 과거의 자료들 오늘 좀 새로 보게 되어서 좀 감회가 좀 새롭고요. 저도 이제 회사 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면서 몰랐던 거 또 잊어버리고 있던 거 뭐 그런 거를 되짚어 보면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그동안 정말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는 이제 좀 최소화하고 정말 우리가 글로벌 넘버원으로서 입지를 다져 나갈 수 있게끔 선도기업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미래를 좀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래를 만들어낼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겁니다. 저희 근데 또 이제 끝내기 전에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영상이 지금은 신입사원 교육용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나중에 편집을 거쳐서 유튜브 채널에도 또 올라갈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마침 이렇게 패널도 모셨으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씀을 다 같이 드리면서 좋죠. LS전선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 와! 자, 고맙습니다.